전남 동부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체 확진자의 70%를 넘어서면서 여수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만에 역대 최다인 140명이 확진됐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문제의 연속 보도합니다. 아파트 위탁업체는 갑질 소장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이익을 위해 갑질 문제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예전만 못한 호남 표밭 지키기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에서는 어제부터 이틀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명에 이르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긴급 이동 멈춤을 실시하는 등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감염고리를 조기에 끊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가진단 검사소까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은 겁니다. 여수에서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인데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89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특정 집단으로부터의 감염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업군도 학생과 교사, 현장 근로자 등으로 다양해 특정 지역 집중 없이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미크론 영향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컨대 오미크론이 한 70%, 80% 정도. 인근 진남 경기장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설 연휴까지 긴급 이동 멈춤을 실시하고 여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권고하는 등 감염고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설 연휴에 귀성객으로 인한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여수 엑스포역에서 오는 28일부터 4일간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염으로 인한 더 많은 손실과 고통을 막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또 여수시는 공공기관과 산단, 기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학교는 바로 등교하지 않고 당분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를 제외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어제와 오늘 순천에서 51명, 광양에서 26명, 고흥에서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광주 전남에 자가 진단키트 9만 6천 개가 우선 공급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새로운 진단체계가 도입된 광주와 전남에 방역대책본부가 자가 진단키트 9만 6천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또 공급된 물량이 하루 검사 인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 선별진료소 한 곳에 14,000개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갖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내일 광주를 찾는데 막힌 호남 혈맥을 뚫고 그 여세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앞다퉈서 광주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덧받친 광주를 다시 찾은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에 듭니다. 광주 5월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발전된 제4기 민주정부 설립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20% 득표를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민심이 예전만 못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대 후반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상황.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만큼 호남의 결집을 바탕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남 민심은 저희 민주당의 죽비와도 같습니다. 됐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과 성찰,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주 연남 시민사회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주축이 된 정치혁신특보단이 출정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의 동행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국민내각, 통합정부 구상을 밝히고 내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또다시 찾기로 한 것도 호남에서부터 반전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절실함의 표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시 호남에서부터 그만큼 선거 국면이 엄중하다는 민주당의 위기의식, 절박감의 다름 아닙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제주 고속철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100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서울, 제주 KTX 고속철도 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공사 설립 취지를 살려 광양항 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사가 출범할 당시 한국컨테이너보도공단의 부채 1조 1,344억 원을 떠안아 지난 10년 넘게 수입의 82%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광양항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최근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 활용에 주체가 돼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세월을 기다려준 광양 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광양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광양항에 대해 스마트 항만 인프라의 확충으로 차질 없이 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연속 보도 3번째 시간입니다. 갑질 등의 문제가 많았던 A 소장을 왜 아파트 위탁업체가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수록 업체 측은 적립된 퇴직금을 이익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들에 대해 업체가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들은 D 위탁업체가 A 소장의 문제를 모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하는데 D 업체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D 업체는 A 소장의 문제를 알리는 전화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해당 관리소를 퇴사했다는 또 다른 직원은 관리소의 상황을 설명하며 D 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는 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게 현장에 문제가 좀 있는데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알았다 하고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은 반복돼서 왔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들은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위탁업체에겐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직원 급여의 10%씩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데 직원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적립금을 그대로 업체가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갑질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 단지. 취재 결과 D업체는
지난 3년간 퇴직금 미지급분을 단 한 번도 아파트 측에 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A 소장의 갑질로 직원들이 일찍 퇴사하면 D 업체에겐 부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업체가 A 소장의 문제를 알고도 방관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직원들의 잦은 퇴사는 미숙한 새 직원으로의 교체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관리비까지 지출돼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D 업체는 이에 대해 퇴사자가 많은 건 알고 있었어도 갑질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원들이 퇴사할수록 D 업체에겐 이익이 아니겠냐는 질문엔 별다른 답변 없이 순천시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매실액이 문 대통령의 명절 선물용 지역 특산물 품목으로 선정돼 이번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 현장 종사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선물로 보내집니다.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인 광양 지역에서는 현재 3,700여 농가가 1,358헥타르의 면적에서 연간 약 8,500톤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여수가 1에서 8도, 순천 영하 1에서 9도, 광양 영하 1에서 10도, 고흥은 영하 3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7도, 목포는 영하 1에서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다소 끼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내일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학동 참사 때도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유례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건 현장 소장 등 하청업체의 몫이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인데 내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기업주나 경영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업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지난 4년 동안 각종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해마다 800~900명.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더 강화돼야 될 이런 법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건설업계 등 재계는 그러나 최대 징역 7년까지 경영자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도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업계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또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는 마련됐지만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노동계와 재계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도 광주 광산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해화학 임직원 일동 3천만 원, 여수시 국동 라인아파트 통장외 주민 일동 80만 4,400원, 순천시 왕조 2동 부영 8차 아파트 803동 804동 주민 일동 61만 3,200원,
금당 대주아파트 101동, 104동, 105동 주민 1동 60만 1,000원, 연동 대주 2차 아파트 201에서 204동 주민 1동 57만 원, 부영 5차 아파트 501, 502동 주민 1동 55만 2천 원, 금당 대주 아파트 102동, 103동, 106동 주민 1동 51만 4천 원, 연동 대주 2차 아파트 205에서 208동 주민 1동 45만 원, 부영 5차 아파트 503동, 504동 주민 1동 30만 원, 아이스팩 재활용 회원 1동 30만 원, 해룡면 상삼 3리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하화도 부녀 회원 1동 22만 3천 원, 화양면 나진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부영 8차 상인 1동 20만 원, 여수시 화정면 백야 주민 1동 15만 원, 화백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평화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산두마을 주민 1동 11만 4천 원, 여수시 하화도 임채동 이장회 주민 1동 11만 2천 원, 광림동 럭키아파트 최은희 10만 원, 순천 CU 서면 LH점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입건자들을 소환해 과실 책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 때문에 소환 조사가 미뤄졌던 현산 관계자 3명을 오늘 불러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책임과 관련해 현재까지 11명이 형사 입건됐고 이 가운데 6명이 현산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단 시공과 부실 공사 과정에 현산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해 과실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산업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여수시의 지원 차종은 현대 넥소 차량이며 우선 지원 20대와 일반 지원 180대 등 모두 200대로 한 대당 3,7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고 신청은 내일부터 개인과 업체당 한 대만 가능합니다. 여수시에는 현재 여수 국가산단 내 수소충전소 한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굴한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1단계 선도사업 1기가와트 발전단지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450개 기업을 유치하고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